자, 이번 시간에는 대리의 삼면관계를 조금 정리해 보세요. 우리 19페이지인데 1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대리의 삼면관계 돼 있죠. 대리의 삼면관계라는 것은 대리가 적용되면 대리 이렇게 되면 본인이라는 지위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라는 지위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은 그 상대방이라는 사람하고 거래행위를 하잖아. 그죠? 이렇게 상대방. 이 상대방과 하는 행위가 왜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 그럼 여기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하잖아요. 이게 대리권 관계예요. 그죠? 대리권 관계. 그래서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권리 의무가 바로 대리 효과가 되겠죠. 대리 효과는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 이렇게 돼요. 이것을 대리의 삼면 관계라고 그래요. 첫 번째 대리권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행위 관계, 세 번째 대리효과 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는 대리의 삼면관계를 하고, 그래서 대리권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대리효과 관계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대리제도가요, 확대 적용되는 것이 복대리예요. 이게 자, 복대리 대리인데 대리가 한 번 더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복대리 만들어지면 복대리인이 발생하게 되겠죠. 복대리인이 생기는데 이 복대리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선임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선임행위로부터. 여기에서 복대리인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반드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선임행위에서 발생한다. 이때 이 선임행위의 이름을 뭐라 하냐?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약속한 거죠. 행위의 이름을 복임행위라고 이렇게称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겠죠.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하여 복대리인이 선임한다. 이때요. 이 복대리인은 어떤 지위에 있냐? 언제나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이래요. 자,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냐 하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임의 대리인. 이렇게요. 임의 대리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 복임행위를 하게 되죠. 그 복임행위를 하니까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에요. 즉 복대리인에게 발생하는 대리권은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의사인 선임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이 부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복대리인의 지위가 되겠죠. 본인의 대리인 지위와 언제나 임의 대리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이 바로 복대리인 제도인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복대리인 제도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을한테 대리권 수여했어요. 대리권 수여하는 것을 수권행위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을이 대리인이 되겠죠. 이렇게. 대리인. 그러면 직접 원래대로 하면 을이라는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 병과 이렇게 거래를 하면 돼요. 이렇게. 대리행위. 저기에 있는 A 토지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소유권 넘겨줄 의무, 이전 의무, 그 다음에 여기에요. 요 매매 계약에서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금 받을 권리가 생겨요. 청구권이 생겨요. 이렇게. 그죠? 이 권리가 바로 본인에게 기속하는 거죠. 여기에 상대방은요. 그래요.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가 있죠. 청구권이 생겨요. 다만 의무는 대금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권리 의무 효과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대리 제도인데요. 복대리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여기죠. 여기 있는 을이라는 대리인이 자기가 매매계약 할 수 없는 상황은 부도한 사유가 생겼다면 여기에요. 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안 치죠. 누가 안 치냐? 대리라는 사람이 정을 안 쳐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정을 안 쳐가지고 야 너가 저기 갑의 소유 A 토지를 네가 좀 대신 좀 처분해 줘라. 이렇게 하는 행위를 이걸 복임행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임행위. 대리인의 복임행위를 통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바로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이라는 사람이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정.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대리권이 본인과의 사이에 이렇게 대리권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해서 이 복대리인은 저기에 있는 본인, 그렇죠? 본인, 갑의 대리인이 되죠. 본인, 갑의 대리인 지위에서 이 정이라는 사람이 상대방과 이렇게 거래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리 효과는 똑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복대리 제도다. 그러니까 복대리 제도는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라는 대리의 사명 관계 발생하고, 다만 대리인, 즉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종래의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죠. 이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해요. 이렇게 존속해요. 그래서 존속한 상태에서 대리권 하나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복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복대리 그림 모양을 잘 봐두셔야겠다. 그죠? 복대리 이렇게 된다. 자, 그 정도로 더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라 했죠. 자, 이게 우리는 대리제도에서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것은 바로 대리권이 이게 없는 것이죠. 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바로 요 대리제도를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리권 관계 없어요. 예컨대 갑의 소유 토지 A 토지를 대리권도 수여받지 않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리인이라 칭하면 이게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되겠죠. 이렇게 대리권이 없는 상태의 대리인이 되겠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요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저기에 있는 A 토지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을이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병하고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이 행위는 뭐예요?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 행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관계가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이런 상태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고 이때 이 매매 계약 무권 대리 행위는 이것은 대리권이 없는 상태니까 본인의 이 A 토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안 생기죠. 이 의무가 생길 수 없죠. 또 그리고 이 병은요 갑한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래 되겠죠? 이 대리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안 생기니까 뭐예요? 무효인 상태겠죠.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효인 상태가 돼요. 이게 바로 협의의 무권 대리라 그러죠. 다만 이때 이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무효가 됐을 때는 각각 이 매매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본인이 이 매매 계약을 인정해 볼 수 있죠. 그래, 이 대리 행위를 매매 계약을 인정할게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이것을 본인의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무효였던 매매 계약이 그죠? A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이렇게 성질이 바뀌어 버려요.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이 유효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력이 여기에 효력이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인의 효과입니다. 그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매매 계약을 무권대리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나는 안 할래. 이 거래 행위, 매매 계약 안 할래라고 철회해 버릴 수 있죠. 철회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 매매 계약은 무효로 확정되겠죠. 무효 확정돼요. 이렇게, 그죠? 따라서 이 상대방은 철회도 할 수 있다. 상대방, 그죠? 이렇게 되면 이 효과가 영원히 무효다. 이런 게 무효.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 효력이 안 생긴다. 되겠죠. 이게 협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자,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서 상대방하고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거래 행위가 바로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하는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안 생긴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를 한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 법적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이거는 기본 강의를 할 때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의 무권대리가 어떤 의미다.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갖게 된다.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 이해해 두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무권대리 중에는요, 표현대리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교재는 바로 밑에 양갈로 5번 있는데,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요, 대리권이 없는 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의 일유형이에요.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게. 자, 이게 무권대리다, 무권대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나 취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권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대리권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했어요.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신뢰하게 된 근거가 바로 본인의 잘못이어서 본인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신뢰하게 됐더라 이거죠. 즉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의 잘못을 뭐냐? 본인이 책임질 사유다. 본인이 돌아가는 기초사유예요. 본인에게 들어가는. 본인에게 기초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무권대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표현대리라는 말을 써서 마치 무권대리이지만 유권대리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렇게 유권대리인 것처럼 취급해서 이것을 유권대리처럼 취급해서 이것을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대리 효과의 발생을, 즉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 관계의 효력 발생을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요, 본인에게 상대방만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왜 치냐? 바로 이거 때문이죠. 본인에게 기회사가 있으니까.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표현대리라고 그런다. 그죠? 표현대리. 자, 기본적으로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리인이라 취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대리인이라 취하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 대리인이라 취하는 사람하고 본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대리권이 주어졌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본인이 잘못했더란 거예요.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됐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 상대방이 신뢰한 이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은 뭐냐? 대리행위 내용대로 본인이 책임져라. 즉 본인에게 상대방이 본인 너 스스로가 책임을 져라라고 대리 효과를 발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주장을 하게 되면 자 이때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것 제대로 우리는 표현 대리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표현 대리. 자 아버지인 갑이요. 아버지인 갑이 자기 A 토지에 관하여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 갑다시요. 갑다시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려고 이렇게 자 아침에 갑다시 자에게 대리권을 줘서 수권행위했어요. 수권행위. 이거는 수권행위 했다는 것은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말이죠. 대리권이 발생하네요.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 A2를 처분해라, 팔아라 라고 갑다시한테 했어요. 그래서 서류도 다 줬겠죠? 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다 줬겠죠? 그래서 갑다시는 자기 친구 병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버지가 돈이 그때는 필요했고 팔아라 했는데 그 돈 필요한 사정이 다 정리돼 가지고 이게 처분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자에게 야 이거 대리권 행사하지 마라. 팔지 마라. 대리권 내가 회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리권을 철회했죠. 대리권 줬던 행위를 철회해버렸어요.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갑다신 자는 서류를 가지고 있잖아. 아버지가 주신 서류, 그죠? 이 서류를 다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서 갑다신은 이참에 이 토지를 처분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자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 갑다시 자는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 친구 병한테 가서 이렇게요. 자, 아버지가 내 이 아버지 토지 그 처분해서 가져오라더라. 이 매매 계약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연히 이 갑다시는 아버지가 제공해줬던 이 서류를 다 보여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병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그 A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받아서 왔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신뢰. 그렇죠? 근데 이 신뢰는 왜 생겼어요? 바로 아버지가 교부한 이 서류를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이죠. 여기에 귀치사유 있다. 그죠? 본인의 귀치사유 때문에 이러한 신뢰가 발생했죠. 이렇게 신뢰가.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보세요. 수권행위, 대리권을 철회해버렸으니까, 대리권을 거둬들었으니까 이 대리권 없는 상태죠. 이렇게. 갑과 갑다시,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사람 사이는 대리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 아버지가 팔아라 그러더라 하고 이렇게 대리행위 할 때, 여기 대리행위 매매계약이죠? 요 대리행위 할 당시에는 이 갑다시 자는 대리권이 없는 자죠. 대리인은 바로 무권 대리인이잖아요. 대리권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갑다시에게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죠. 즉,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은 선의.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그죠? 무과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이 보호할 필요는 뭐냐? 바로 이 매매계약 내용대로 아버지한테 직접 A 토지 소유권 넘겨주세요 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 이전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게 청구하면 되죠. 청구.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그죠? 이 병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 내가 대금, 여기 약속했던 10억 대금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갑은 본인이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표현대리다. 그죠? 요 갑, 본인은 바로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르는 행위다. 그죠? 이런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그죠? 표현대리. 자,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취지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면 이제 무효와 취소 파트가 있어요. 이 무효와 취소는 민법 총칙에 나오는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거죠. 무효란 것은 당사자가 거래행위를, 법령행위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관계가 안 생기는 걸 무효라 그래요. 취소는요, 유효하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그 취소한다라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처음부터 돌아가서 거래하는 행위 한 당시에 돌아가서 무효인 것으로, 즉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취소제도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무효로 한다 그죠. 무효. 무효란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확정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기에 요 무효의 의미입니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 당연히 무효, 확정되어 있는 무효,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라는 것은 그 무효인 법률 효과가 유효로 바뀐다는가 이런 사정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유효로 바뀔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확정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모두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무효. 그걸 절대적 무효라죠. 전부 무효는 당의 법령의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 해도 전부 그 법령의 전부를 전체를 무효로 시킨다. 이게 바로 전부 무효죠. 이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게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무효를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먼저 여기에 일부 무효는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는 원칙. 이걸 우리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민법에는 137조에 명문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효인 행위가 존재할 때, 예컨대 이게 A 행위를 합시다. 그런데 이 A 행위를, 요거는 실제로 한 행위죠. 실제 한 행위가 A 행위입니다. 이렇게. 근데 무효예요. 그런데 B 행위, 당사자가 하지도 않은 B 행위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죠. 이걸 뭐냐? 전환이라고 그래요. 무효 행위를 전환한다. 이렇게 되겠죠. B 행위로 바꾸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효 행위 전환 제도라고 해요. 전환. 이것을 138조에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야, 인정할게 라고 정당한 권한 있는 사람이 추인, 인정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무효인 행위가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 이것을 우리 민법 139조에서 두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무효의 제도가 우리 민법에 두어진 제도입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결국은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무효인 것을 어떻게 하면 유효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일부 무효의 법리는 137조 일부 무효의 법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규정이요. 자, 우리는 원칙은 뭐라 했어요? 원칙은 당연히 전부를 무효로 취급한다. 그죠? 이렇게. 법령이 전부를 무효로 취급해버려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자라는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죠. 무효 부분만 무효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때 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요건이 뭐냐? 바로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져야 되죠. 자, 이 부분, 일부분이 무효니까 이 부분을 없애버렸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한 법령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런 거죠.
이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 그때 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우리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이런 원리를 하나의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한다. 이렇게요. 원칙과 예외 이 원리를 전부 다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행위로 전환해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죠.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감남이 외도를 통해서 이렇게 병녀 사이에 외도 만약 이 사이에 갑다시란 자가 생겼다. 그럼 자기 진짜 부인은 누구냐? 을려다 이 말이죠. 혼인 중이다, 그죠? 혼인 중. 그럼 이 사이에서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갑남이 외도를 해서 이 갑다시라는 자를 출생시켜 놔놓고는 이 갑다시를 자기 부인 사이에 태어난 자라고 출생신고했어요. 이렇게 갑남이 이렇게 출생신고했어요. 이게 출생신고하면 이 출생신고는 가짜인 출생신고잖아요. 허위잖아, 허위. 허위니까 이건 무효죠, 이거는. 무효인 행위예요. 무효행위. 근데 다만 이게 출생신고 무효라 해서 갑남과 갑다시 사이는 부자 관계는 존속하잖아요. 존재하게 되죠. 그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해서 갑과 갑다시는 남남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한다고 해석을 줘. 출생신고는 무효인 출생신고지만 무효행위지만 이거죠. 행위지만 최소한 갑남은 갑다시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는 해석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인지신고한 것으로는 이렇게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유효로. 이게 뭐예요? 당사자의 행위를 당사자가 하지 않은 행위로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만 보면 여기에 있는 출생신고 할 때 요 신고행위 무효행위 안에 말이죠. 여기에 있는 유효한 전환하려고 하는 요 행위, 법령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걸 A 행위라고 그러고 이걸 B 행위라고 한다면 B 요건을 A 행위 속에 다 구비하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이 A 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마 이 출생신고가 무효라면 최소한 이 B 행위, 이런 행위로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돼야겠죠. 주관적으로. 그죠? 이걸 뭐라냐? 가상적 의사라고 해요. 즉, 이 행위한 당사자, 여기 갑남이죠. 갑남의 실제로는 출생신고 행위를 했지만 의사결정에서 그러나 이게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인지신고는 아마도 했겠지? 그런 의사결정 했겠지? 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냐?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전환제도예요.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민법 138조에 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새로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이걸 우리는 139조에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 추후에 인정한다 이 말이죠. 추후에 인정한다. 효력을 인정해줄게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A 무효인 행위가 A 실제로 한 당사자가 실제로 한 A 무효인 행위가 추인이라는 이 행위를 거쳐서 A 다시라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이렇게 간주해 주는 거죠. 간주, 인정. 이것을 뭐라 하냐?
추인이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추인하려 그러면요, 최소한 이 안에 있는 무효사유, 실제로 한 이 행위 속에 있는 요 무효사유, 이 무효사유가 종료된 후에 추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새로운 행위가 되겠지. 그죠? 무효행위 안에 있는 무효사유가 종료된 후일 때 추인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행위로 인정해 줄 수 있겠지. 이것이 바로 무효행위 추인 제도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우리 민법에는 무효제도에서는 당사자가 한 행위가 무효지만 어쨌든 간에 유효한 행위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제도가 있다. 그게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전부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유효한 행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라 그런다. 또는 일부 무효의 법칙이라 합니다. 하나. 두 번째는 무효인 A 행위를 B 행위로 바꾸어서 인정하는 제도, 전환 제도라 그래요. 이런 게 하나 있다. 또 A 행위가 어떤 사유로 무효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새로운 A 다시 행위로 간주하는 제도죠. 이걸 무효행위 추인 제도가 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런 내용의 무효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배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요. 자, 취소라는 것은 미성년자나 또 피성년 후견인이나 또 피한정 후견인 이런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것도 없이 혼자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제한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행위했다면 이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죠. 자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을 모르고서 의사결정해가지고 그 의사결정했는데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한 상태에서 불일치한 걸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의사표시한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착오로 인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러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어떻게 하냐? 우리 민법은 109조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놨죠. 이거 두 번째 사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기가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죠. 즉 말한 표의자가 타인 누군가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했다면 그 사기 강박 당하여 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기 강박 있는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렇게. 따라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 어떻게 해요? 민법 우리 110조에서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법령행위를 단독으로 했을 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리고 사기강박을 당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취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죠. 그래서 취소한다라는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취소 효과죠. 여기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령이에요. 유효한 법령이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권리와 의무가 생겨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이 행위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취소하는 순간에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확정되어 버리죠. 처음부터니까 이 거래 행위를 할 때, 이 행위할 당시로 소급해서, 그렇죠? 이걸 우리는 소급하여 이렇게 합니다. 요 처음부터라는 의미는 소급표란 거죠. 소급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게 바로 취소권의 행사 효과예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행위에 따라서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즉 취소하기 전에
이쯤에서요, 이 행위 내용대로 이행을 했다면, 이행 후에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 받을 권리가 없죠. 이득을 취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이행한 만큼, 상대방 받은 만큼은 부당한 이득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으로, 악의의 수익자는 전부 배상으로 해야 되겠죠.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으로 반환해야 돼요. 현존이익 반환. 그런데 악의의 수익자는 전부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즉 이행한 사람한테 손해가 남 것까지도 전부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 취소사유가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한 경우요. 그러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제한 능력자는 상대방한테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당한 이득 반환해야 되죠? 이 사람의 부당 이득 반환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언제나 현존 이익으로 반환해요. 이게 또 특징이죠.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말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으로 돌려줘버리면 제한 능력자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취소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취소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뭐라 하냐? 취소권 포기하는 행위를 취소권자나 취소 안 할게. 그냥 이 거래행위 유효하자. 이렇게 하는 게 뭐라 하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즉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효와 취소, 기본적 틀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무효 사유, 취소 사유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다 들어있습니다. 당사자 능력을 갖출 것,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법적 안정성으로서 사유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이 네 가지, 이게 흠결이 있으면 무효 사유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 의사 표시로서 사유강박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져야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무효나 취소를 갖게 되면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 우리 강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효 취소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관에 관하여 조건 기한과 또 기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소멸시효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